(2016년) 새해에도 계속되는 살과의 전쟁. 약 먹고 뺀 적도 있고 한 달도 못 가고 원산복귀가 되는 거예요. 쪘다 빠졌다 문제는 요요 현상.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요 현상의 무서운 비밀. 요요가 반복이 되니까 아무 탄력이 좀 많이 줄기는 했죠. 살찌는 몸의 비밀, 당신의 이것을 높여라. 살 빼주는 지방, 그 실체를 찾아 나섰다. 지방이 많을수록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살 빼주는 지방. 29에서 32 사이 정도? 20대인 줄 알았거든요. 입안하신 지 기만이네요. 누가 봐도 20대, 42세 주부의 동안 외모와 몸매에 숨겨진 비밀은? 많이 먹으면 체중 조절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비결이었어요? 너무 맛있는데?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는 살. 20인의 체험단을 충격에 빠뜨린 검사 결과 처절한 살과의 전쟁. 전 PD가 산으로 간 까닭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하 10도의 반팔통까지? 살 빠지는 몸을 만들어라. 20인의 내 몸 혁명 프로젝트. 살찌는 몸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쳐줄 닥터 지바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승욱 씨,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올해도 닥터 지바고와 함께 건강한 한 해를 시작해 볼 텐데요. 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점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오늘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비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늘리면 네. 실제로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백색 지방으로도 변해요. 아, 그래요? 네. 지금까지 진짜 처음 들어본 얘기들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날아가는 자세처럼 하면서 쪽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쇄골을 가볍게 드러내보면 위에서 쇄골을 따라서 이렇게 오다 보면 아, 이거 감이랑 비슷하네. 살을 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살 빼는 데 있어서 가장 네. 힘든 게 바로 요요 현상이거든요. 요요. 네. 살이 뺐다가 쪘다가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요. 우리 몸이 점점 살 빼기 어려운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요요 현상이 되는 건 다시 돌아왔을 때 네. 사실 체중이 그전하고 비슷하게 돌아왔지만 네. 체지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네. 부피가 많아져요. 이 부피가 많아지게 되면 지방이 많아지면서 살이 처지고 탄력이 줄고 노화가 많아지고요. 또 지방 비율이 많아지게 되면 그 지방이 혈중으로 유리되면 성인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요요가 그냥 돌아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복되면 이게 맞아요. 몸에 안 좋다는 얘기네요, 더. 건강한 다이어트는 자기 체중의 한 3에서 7% 정도를 잡는 게 좋아요, 한 달에. 그래서 넘지 않게. 한 달에? 예, 한 달에. 가능하면 네. 3 내지 5% 내외 정도가 더 네, 타당하고요. 네, 네. 이렇게 가시는 게 좋고, 기간도 충분히 가지면서 꾸준히 네. 해주셔서 몸이 적응해서 우리가 몸을 속이는 거죠. 아, 이게 너의 지금 체중이 정상 체중이야. 이렇게 속여 나가시는 게 좋고요. 네. 또 다이어트를 끝내고 나서도 한 2년 정도는 그 체중을 잘 유지해야지 본래 다이어트 후에 1년 사이에 다시 복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사람들이 새해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은 무엇일까? 가장 눈에 띄는 네 글자, 바로 다이어트. 다이어트하고 살 빼기? 많이 빼야 돼요. 지금 한 10kg? 그냥 그야말로 평생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한 체육관. 철저한 식단 관리와 체계적 운동은 기본. 오직 다이어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다이어트 합숙 캠프를 찾았다. 전원 기숙사 생활, 외출도 금지, 최소 2달은 일상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는데 한눈에 봐도 초고도 비만이 대부분. 간단한 운동도 쉽지 않은 눈치다. 아니 숨이 너무 차가지고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이거 운동을 안 하다 가니까
없어요. 가슴보다 배가 더 나온 상태. 배가 너무 장난 아니에요. 뱃살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제 여기나 이렇게 막 골고루 빠졌으면 좋겠어요. 두 달에 20kg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살과의 전쟁에 한창이다. 캠프 최고령자인 허명순 씨는 2달 반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버지랑 이제 전보다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나이 60도 안 돼서 82kg 나갈 때는 몸이 무거워서 진짜 말 그대로 성인병 올 정도로 그래서 혈압도 당도 올라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 하는 얘기가 돈 아무리 많으면 뭐 하냐, 늙어서 병원비를 갖다 줄 이유가 있느냐. 한 기업의 CEO인 그녀가 이 캠프에 들어온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거 시간표요. 젊은 애들 따라서 운동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시간대를 좀 지켜야 되니까. 2달 만에 17kg 감량에 성공한 그녀. 이곳에 오기 전 그녀는 주로 약에 의존해 체중을 감량했다. 이걸 먹는 순간 진짜 밥이고 뭐고 하나도 안 먹고 싶어요. 식욕 억제제를 무려 1년 넘게 복용한 그녀. 일본에서 요즘에 유명해가 중국 사람들이 가서 사갖간대요. 이것도 살 빼는 약인데 효과 좋다는 다이어트 약은 모조리 찾아다녔다. 식용 억제약도 주고 뭐 설사하는 약까지 먹어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한 달도 못 가고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고작 1달 만에 원상복귀? 우리 몸의 체온이 이렇게 36.5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체중도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뇌 속에 그 체중을 유지하려는 습관이 세트 포인트고 에너지 항상성이라고 하죠. 체중 감량을 하게 되더라도 뇌 속에서는 이 세트 포인트 체중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요요 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일정한 체중과 체지방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에너지 항상성이라고 한다. 요요 현상이 반복되면 급격한 노화와 면역력 저하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올해 5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박은화 씨. 결혼을 앞두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한번뿐인 웨딩드레스를 진짜 제일 이쁜 신부가 되고 싶었어요. 현재 87kg 고도 비만인 그녀에게 다이어트는 매우 시급한 문제다. 그냥 주사 같은 거. 예. 전체적으로 맞는 주사도 맞아봤고요. 그리고 뭐 복부 비만이라서 복부에다만도 맞아봤고. 살 빼는 주사까지 맞았다? 안에서 약물이 녹으면서 지방을 태우는 거라고 하는데, 예, 이게 어떤 부위는 이게 잘 안 빠지더라고요. 누르면 안에 지방 같은 게 좀 만져지긴 하거든요. 주사를 맞아가지고 잘 덜 풀린 자리죠. 아, 여기 뭔가. 네. 눌러주면은 딱딱한 게 조금 있거든요. 급격히 젖은 뱃살과 탈모까지 부작용이었다. 요요가 생겨갖고 살찌운 이후로부터는 자신감도 없고 몸이 무거우니까 내가 뭐를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살을 못 빼는 나의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되게 미웠었어요. 요요 때문에 마음적으로도 되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요요 현상 과연 얼마나 위험한 걸까? 요요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렀다는 강서연 씨를 만났다. 20살 때부터 시작된 살과의 전쟁. 37살인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다는데, 특별히 제작진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는 그녀. 옷장 서랍에서 꺼낸 것은 무려 40인치나 되는 커다란 남성용 바지다. 뒤이어 줄줄이 이어지는 바지들. 40인치부터 30인치까지 사이즈도 모두 제각각이다. 69kg에서 106kg까지 그녀의 놀라운 체중 변화. 이게 옷이 다 뭐예요? 이 옷들이 제 요요의 역사입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요요 역사다. 이게 어쨌건 100kg 때 입었던 옷이고 90kg 때
이게 80kg대. 이까지 내려오는 게 정말 힘들어가지고 정말 자주 못 입고 거의 주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죠. 몇 번 못 입고 올라가고 이 바지를 입을 수 있을까 하면은 아니야 다시 올라가고. 평생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는 서연 씨. 웬만한 다이어트는 도가 텄지만 요요라는 부작용은 좀처럼 극복하기 힘들었다. 최근에는 106kg에서 80kg까지 뺀 상태에서 다시 90kg로 요요가 와서 체지방이 무려 40%의 초고도 비만 상태에서 저희 체육관에 오게 되었습니다. 축 처진 복부, 피부 탄력은 사라진 지 오래. 요요가 반복이 되니까 아무래도 탄력이 좀 많이 줄기는 했죠. 복부 전체에 붉게 살이 튼 것도 눈에 띈다. 나와의 싸움인데 나와의 싸움에 매번 지고 돈을 들여도 지고 혼자의 의지대로 해도 지고 그러니까 절망감, 패배감, 자괴감 들 수 있는 불행한 생각이라는 생각은 다 요요가 올 때마다 다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은. 요요는 서연 씨에게 다이어트보다 더 큰 스트레스였다. 먹고 싶은 욕구가 조절되지 않자 반복적인 폭식과 섭식 장애로 이어졌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서연 씨는 체중을 줄이지 못하는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약에 의존해보기도 했지만 오히려 더 큰 부작용만 낳은 상황. 온몸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습진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보시면 균 검사도 이상이 없고 뭐 건선 검사를 해도 뭐 건선도 아니고 다이어트 부작용, 결론은 다이어트 부작용이었죠. 몸 전체가 보내기 시작한 심각한 이상 신호. 그리고 2011년 3월 병원을 찾은 서연 씨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요요가 와서 좀 더 쪘죠. 그때 100kg대 올라갔을 때 하혈을 너무 심하게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유 없는 하혈이라고 하시던데 이제 또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다낭성이나 도증후군이 남들이 심한 사람이 10이라고 하면은 저는 50이래요. 그러니까 심한 사람 중에서도 장이 0.2%.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환자의 70% 정도가 비만 환자일 정도로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한 경우 이 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은데 한 개의 난포가 있어야 할 자리에 10개 이상의 난포가 보이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문제는 이 질병이 불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불임이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거에다가 또 아무래도 생식기에 영향이 가는 거라서 여자로서 혹시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신랑을 좀 붙잡고 많이 울었죠 그때. 삶의 끈을 놔버리는 진짜 뭐 높은 데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고 깊은 데 쳐다보면 빠지고 싶고 막 그런 느낌. 과거에 서연 씨가 고집했던 다이어트는 커다란 교훈을 남겼다. 식단 일기 등 사소한 습관부터 바꿔나가기로 한 것이다. 과연 서연 씨는 요요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을까? 평생 굳이 요요랑 싸워야 돼요. 지금까지 다이어트와 요요와 싸워왔으니까 내 몸이잖아요. 내 몸.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요요랑 싸워야 되고 지금껏 졌잖아요. 지금껏 졌는데 이제 한번 이겨봐야죠.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요요가 오지 않게 요요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시도해본 사람들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8명꼴로 요요 현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살 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요 현상. 네. 이 왜 생기는 걸까요?
이 요요 현상이 생기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 몸이 어떤 항산성을 유지하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세팅 포인트가 있어. 이게 나라고 인식하는 어느 부분으로 돌아오려고 하기 때문에 네네. 마치 급격하게 살을 빼면 용수철을 잠깐 잡아당긴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내가 살을 빼야지 하면 가장 먼저 뭘 해요? 먹는 양을 줄이죠. 그렇죠. 쫄쫄 굶잖아요. 네, 특히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렇죠. 먼저 굶기 시작을 네. 하면서 급격히 이제 살이 빠지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굶었을 때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고 위기 상황이 되면요. 근육에서 먼저 에너지원을 쓰기 때문에 근육이 빠져요. 근육이 빠지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서 네. 같은 활동을 해도 저축량이 늘어나요. 네. 저축량이 는다는 것은 똑같은 식사를 했을 때도 지방으로 훨씬 더 많은 저장을 한다는 얘기죠. 나중에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살을 빼야 요요 현상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조 원장님. 네, 대부분은요, 네. 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줄어드는 이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늘리면 네. 실제로 지방을 많이 줄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저한테 문제 내는 겁니다. 네. 예. 자, 조혜경 원장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살찌는 몸의 비밀과 이것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피트니스 센터. 이른 오전부터 운동으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한 여인. 다이어트 20년차 오경희 씨. 그 누구보다 열심히 운동하는 그녀. 하지만 몸무게는 항상 제자리다.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만큼 체중이 빠지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혹시 식단 조절이 문제인가 했더니 이보다 더 철저할 순 없다. 이렇게 채소만 먹는데도 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데. 이렇게 뭐 약을 먹고 운동 좀 하고 그랬을 때도 한 62kg 정도? 한 체중이 5, 6kg 정도 빠지고 그 이상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살을 빼기 위해 버스로 2정거장 정도의 거리는 무조건 걸어다니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일상인 그녀. 살찌는 이유가 궁금하다. 분식집에 들어가는 날씬한 여성. 보기와는 달리 식사량이 많은 천은아 씨. 그녀가 주문한 것은 고열량 밀가루 음식. 혼자서도 메뉴 2개는 기본이다. 순식간에 가락국수 한 그릇, 만두 한 접시를 뚝딱 해주었다. 식사를 마친 그녀가 향하는 곳은 근처의 한 커피 전문점. 그녀가 즐겨 찾는 메뉴는 달달한 생크림이 듬뿍 올라간 카페 모카다. 카페 모카 한 잔의 칼로리는 밥 한 공기와 똑같다. 평생 다이어트는 해본 적이 없다는 그녀. 40대 중반을 넘긴 지금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건강을 위해 그녀가 하는 것은 단지 하루 1시간 간단한 운동뿐이라는데, 너무나 다른 두 여성. 그녀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기본적인 몸 건강 상태를 측정해봤다. 비만도부터 큰 차이를 보이는데 더 높은 비만도를 보이는 오경희 씨. 특이적으로 차이를 보인 것은 바로 기초 대사량. 몸무게가 적은 은하 씨의 기초 대사량은 오히려 경희 씨보다 훨씬 높았다.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누구는 살이 잘 빠지냐 하면 또 오히려 살이 찌는 사람도 있는데, 그 차이는 기초 대사량 차이 때문입니다.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숨을 쉰다든지 소화를 시키고 심장이 뛰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쓰는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러닝머신 열심히 1시간 해도 보통 300kcal 정도 소비하는데 반해 성인 기준으로 기초 대사량은 1200에서 1500 정도 차지합니다. 기초 대사량은 호흡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심장이 뛰고 뇌가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에너지다. 기초 대사량이 높을수록 소비 열량이 많아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 우리 몸의 총 대사량 중 기초 대사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60% 이상. 살찌는 몸의 비밀은 바로 기초 대사량에 있었다. 그렇다면 기초 대사량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찾아 시도해보기로 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바로 물 2리터 마시기,
또는 청양고추 2개 섭취, 허벅지 운동이 그 방법인데 제작진은 살이 잘 빠지지 않는 3명의 지원자를 선정. 기초 대사량을 측정해보기로 했다. 평소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는 의사원 김설애 씨. 하루에 물 얼마나 드세요? 500에서 한 800? 괜찮으시겠어요? 예,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매일 2리터의 물을 섭취하기로 한 설애 씨.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박경환 씨는 매일 청양고추 2개 먹기에 도전. 이걸 먹어서 기초대사량이 올라간다고요? 매워. 매워. 온정일 대중목욕탕에서 앉아서 일하는 강태영 씨. 거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는 허벅지 운동에 도전했다. 양쪽에 허벅지를 붙인 뒤 날달걀을 올려놓는 간단한 운동. 한 번 할 때마다 3분씩 총 3회 실시.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듯. 이거 3번씩 하려는 건 되게 힘드네.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놀랍게도 불과 5일 만에 3사람의 기초 대사량이 모두 증가했다. 이런 방법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됐다. 수분 보충은 인체 장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고 고추의 캡사이신은 열을 발생시켜 에너지를 소모한다. 우리 몸 중 열량 소비가 가장 많은 것은 바로 근육. 근육의 증가는 기초 대사량을 높인다.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운 음식이나 이런 음식들을 먹어서 교감신경이 흥분할 때, 그럴 때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찌는 몸의 또 다른 비밀을 찾아 나선 제작진. 지방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핵의학과 전문의 강건욱 교수를 만났다. 강 교수는 우연한 계기로 지방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데 2002년도에 암 검사를 쭉 하다가 보니까 어깨 쪽하고 등 쪽에 굉장히 이제 포도당 대사가 증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혹시 암이 전이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암 검진을 위한 펫CT 검사에서 발견된 이상한 흔적. 강 교수는 주로 어깨와 등 쪽에서 발견된 심상치 않은 변화에 주목했다. 나중에 그걸 보니까 이제 갈색 지방이었던 거예요. 갈색 지방? 이쪽 하버드대나 이쪽에 있던 분들은 내분비내과에서 볼 때 성인한테도 갈색 지방이 있다. 이건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다. 그동안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아이한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성인한테도 있다는 걸 다시 보여준다. 그래서 그 연구를 했고요. 조직검사까지 해가지고 이게 진짜 갈색 지방이 밝혀졌습니다. 갈색 지방은 특이하게도 주로 척추, 가슴 및 쇄골 부근에서 생성되며 피하 조직 및 내장에 생성되어 에너지를 저장하는 백색 지방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비만을 부르는 백색 지방과는 달리 오히려 지방을 태우는 것이 갈색 지방이다. 백색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지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갈색 지방은 이제 갈색인 이유가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에너지를 내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갈색으로 보여서 갈색 지방인데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갈색 지방이 많을수록 지방을 잘 연소시키고 체중 감량이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색 지방은 백색 지방을 연소시켜 저장된 에너지를 열로 소모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혈액 내에 떠도는 중성 지방도 갈색 지방에 의해 분해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갈색 지방은 근육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데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분비되는 아이리신이란 호르몬이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갈색 지방은 요즘처럼 날씨가 추운 겨울에 더욱 활성화된다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면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조직인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갈색 지방이 많을수록 그런 에너지도 잘 만들고 기초 대사량도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과연 기온에 따라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어 기초 대사량도 올라가는 것일까?
한겨울 사람들이 즐겨 찾는 영하 5도의 겨울 테마공원. 하루 10시간 추위 속에서 견뎌야 하는 이곳의 근무자. 추운 곳에서 5년째 근무 중인 이용민 씨를 만났다. 따뜻한 곳에 있는 분들은요, 실내 공기가 너무 더워서 사람이 축축 늘어지고 기운이 없을 것 같아요. 그에 반해 영상이 30도를 웃도는 따뜻한 물놀이 공원. 사계절 내내 추위를 모르고 산다는 이곳의 근무자들. 이곳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김호경 씨는 어떻게 생각할까? 저희는 아무래도 따뜻한 데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활동량이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추운 곳과 따뜻한 곳, 기초 대사량이 높은 곳은 어디일까? 각 근무지에서 나이, 몸무게, 키가 비슷한 3명씩 선정. 총 6명의 기초 대사량을 측정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추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기초 대사량이 약 134kcal 높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여름보다 추운 12월에 기초 대사량이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실 겨울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계절인데요. 날씨가 추운데 그 추운 환경에 우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10%가량 늘어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갈색지방 측면인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면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조직인 갈색지방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추운 겨울, 바로 지금이 살을 빼는 최적의 시기다. 네, 제가 지금 준비한 게 바로 이 달걀입니다. 달걀. 네. 네. 날달걀인데요. 예. 제가 김현욱 씨를 위해서 허벅지 힘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릎을 붙여주신 상태에서 허벅지에 힘을 주시고 제가 이 날달걀을 허벅지 위에 한번 올려놔 볼게요. 버티셔야 돼요. 아,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네네. 오,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네, 꽤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힘이 좀 드네요, 지금. 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에 속하는 게 흉근, 그다음에 엉덩이 근육, 그리고 허벅지 근육이에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몸 전체의 근육 유지가 잘 되고 있다는 거고 에너지 대사가 잘 된다는 얘기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노화 이꼴 근육량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걸 애처롭게 바라보시면 네, 앞으로 데뷔하고 있으시잖아요. 사실 저도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방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갈색 지방, 하얀색 지방 이렇게 따로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설탕은 흑설탕, 백설탕이 있죠. 맞습니다. 근데 지방도 그게 있네요. 네, 지방이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거는 하얀색, 백색 지방이잖아요. 대부분의 지방이 백색 지방인데 나머지 갈색 지방도 있어요. 갈색 지방은 태우는 곳이에요. 백색 지방을 태우는 곳이라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곳인데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어느 곳에 있냐면 백색 지방은 복부나 이런 데 지방으로 쌓여 있고 갈색 지방은요. 쇄골, 그다음에 견갑골, 이 견갑골 사이에 척추, 그다음에 어깨나 이 겨드랑이 사이 이쪽에 주로 모여 있어요. 등 근육 쪽에 많이 있네요? 네, 등하고 앞에 쇄골. 그렇군요. 그러면 추운 곳에서 운동을 하면 갈색 지방이 생기는 지금 겁니까? 백색 지방이 변하진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백색 지방이 갈색으로도 변해요. 아, 그래요? 네. 그 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근육이 많아지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근육에서 생성되는 어떤 단백질이 쪼개져서 호르몬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아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인데 이 아이리신은요. 이렇게 혈관을 타고 백색 지방에 가서 얘를 갈색으로 둔갑을 시켜요. 그러니까 저장을 하던 지방이 갑자기 에너지 열을 태우는 갈색 지방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나 지금까지 진짜 처음 들어본 얘기들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오늘 제 녹화 내내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저. 꼭 이러고 계세요. 말하는 게 좀 힘들어도 이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운동법이 또 따로 있나요? 네,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다리를 약간 벌리시고요. 구부려 주세요. 구부리시고 팔을 벌리시고 날아가는 자세처럼 하면서 팔을 등 쪽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리는 까치발로 앞으로 전진하는 이 자세를 한번 하는 거예요. 돌아보실게요. 우리 이승옥 씨가 하실 때 한번 해보실게요. 구부렸다가 피실 때 천천히 하시면서 어깨와 어깨 사이에 견갑골이 붙을 정도로 조여주시면 견갑골과 견갑골 사이에 척추가 자극이 되면서 갈색 지방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갈색 지방을 생성시킬 수 있는 지압법도 있겠죠? 네, 있습니다. 네. 이 운동도 귀찮으신 연세 드신 분들은 지압도 하시잖아요. 귀찮아서가 아니라 병행하라는 운동과 말씀이죠. 같이 병행하면 좋은 예. 지압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승욱 씨 한번 제가 출동을 예. 합니다 또. 오늘 대표적인 혈의를 알려드릴 게 여러분 제일 찾기 쉬운 부위예요. 견갑골 여기 삼각형의 뼈가 있죠. 네. 삼각형의 뼈 중에서 그냥 중간에 제일 움푹 들어가 있는 부위를 천종혈이라고 그래요. 이 부위를 가볍게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본인은 못하겠네요. 팔이 이렇게 뒤로 안 가니까. 네, 이거는 보통은 이제 부부끼리 또는 친구끼리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네. 그래서 혼자서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부위를 또 알려드릴게요. 네. 자, 앞으로 돌아보시겠어요? 쇄골 부위에도 갈색 지방이 꽤 많이 있거든요. 쇄골을 가볍게 드러내 보면 여러분들이 찾을 때 아래 모서리를 따라서 오면 예, 여기 이렇게 동맥이 뛰는 박동처예요. 그래서 혈이 이렇게 뛰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이 부위는요, 바로 운문이라는 혈인데요. 자, 이걸 하는 방법은 이렇게 눌러주셔도 조금 아프게 해주셔도 좋아요. 살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 바로 내 몸의 혁명을 이루는 길이 아닐까 이런 그쵸.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 몸의 혁명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 엄청난 비밀을 풀어낸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산적 허물 좋은 약초의 고장 산책. 이곳에서 살도 빼고 건강도 되찾았다는 주인공 백유연 씨. 그녀가 안내한 곳엔 약초의 고장답게 가전 약재들이 한가득. 이 중에서도 그녀의 몸을 바꿔준 특별한 약재가 있다는데 그 약재의 정체는 바로 이것.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난다. 여기 어디예요? 근데 보물창고요. 보물창고요? 네. 여기 뭐가 있길래 보물창고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두충. 두충? 그녀의 보물이라는 두충나무 껍질. 평범해 보이는 이 두충나무 껍질로 그녀는 살도 빼고 건강도 되찾았다고 한다. 아기 낳고 붓기가 안 빠져가지고 그대로 살이 됐는데 좋다는 거 다 해먹어봐도 안 빠지고 한쪽 다리랑 한쪽 어깨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골반염도 생겼고 그래서 이게 다 내가 몸이 갑자기 비대해졌으니까 갑자기 막 온몸을 짓누르는 통증과 싸워야 했던 세월.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 힘들었다. 두충잎을 이제 사돈이 좀 구해줘가지고 그걸 마시기 시작하면서 붓기가 점점 이제 없어지고 통증 완화는 물론 허리둘레가 28인치로 감소. 10kg 감량에 성공한 그녀. 여전히 뱃살 없는 몸매를 유지 중이다. 그녀의 몸을 바꿔준 두충나무 껍질 어떻게 먹는 걸까? 유연 씨가 즐겨 먹는 방법은 바로 두충나무 껍질차. 깨끗이 씻은 두충나무 껍질에 물을 넣고 2시간 이상 달여주면 되는데 이 두충나무 껍질차를 마신 후 그녀를 괴롭히던 살과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집안을 가득 메운 독특한 향, 구수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특징이다. 남편이 매일 정성껏 끓여준다는 두충나무 껍질차. 덕분에 이현 씨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럼 안 아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건강을 찾은 게 제일 좋은 거죠. 유연 씨가 골반염과 비만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두충나무. 그 생김새부터 곧고 날씬하다. 그렇다면 두충나무 껍질은 어떻게 채취하는 걸까? 나무가 수분을 잔뜩 머금은 5월에서 6월. 두충나무의 껍질만을 벗겨내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소금에 절인 뒤 건조시켜 보관한다. 채취하는 방법도 특별한 두충나무 껍질. 과연 어떤 효능을 품고 있기에 그녀의 살을 빼주고 건강을 되찾게 해준 것일까? 의학고서인 본초 강목에 따르면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낫게 해주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며 소변 문제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먹을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노화를 막는다고 전해진다. 두충나무 껍질엔 카테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카테킨 성분이 지방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을 자극해 체내에 쌓여있는 지방을 연소시킨다. 두충나무 껍질을 즐기는 부부의 또 다른 방법. 바로 두충나무 껍질 술.
부부에게는 술이 아닌 약이다. 부부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아준 부축나무 껍질. 이 세상 마감하는 날까지 마감하고 나면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감하는 날까지는 마실 거예요. 날씬하고 건강한 몸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한 미인 선발대회를 찾은 제작진.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미인을 선발한다는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반전의 주인공 40대 동안 주부가 있다. 맨 처음에 봤을 때 언니 20대인 줄 알았거든요. 제 나이 또래 한 29에서 32 사이 정도? 혹시 여기 42세 김아름 씨 계시나요? 아름 씨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오늘의 주인공 22세 아니 42세 김아름 씨. 42세 맞으세요? 네, 맞아요. 제가 42세 김아름이에요. 아, 진짜요? 네. 20대 출전자들과 함께 서 있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 동안 외모와 날씬한 몸매. 오해 좀 받으시겠네요. 가로수길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 먹고 있었는데. 근데 더 웃긴 거는 모델 동생이었는데 제가 32살이었고 내가 40살인데 나한테만 와서 전화번호를 따갔어요. 어머, 대박! 20대도 놀란 최강동안 나이를 잊은 날씬한 몸매까지? 하지만 그녀도 살이 최대 고민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임신 후 67kg까지 불어난 몸. 막내 때는 첫째, 둘째 때랑 좀 틀리게 빠지는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운동도 좀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운동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식이요법을 뭘 하면 좋을까 찾다가 제가 좋아하는 게 였거든요. 감량을 조금 줄이고 섭취를 했어요. 근데 그게 금방 효과를 보더라고요. 67kg에서 49kg의 늘씬한 몸으로 변신한 김아름 씨. 그 비결이 궁금하다. 이때 가방에서 슬쩍 뭔가를 꺼내는데 아니 그게 뭔가요? 이것은 바로 그녀의 필수품이라는 사과. 항산화 식품의 대표 주자인 사과를 매일 한 개 이상 꾸준히 먹는 것이 그녀의 동안 몸매 비결. 언니 이게 비결이었어요? 너무 맛있는데? 이거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면. 사과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대표적인 항산화제로서 신체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폴리페놀은 식사로 섭취한 지방의 체내 흡수를 억제하고 또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면서 혈중 중성지방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최강동안 외모와 49kg의 날씬한 몸매. 그 비결을 더 캐내기 위해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다. 냉장고를 열자마자 보이는 사과. 그런데 사과가 모두 랩에 쌓여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 사과끼리만 랩에 싸서 보관하면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거든요. 사과를 많이 먹는 만큼 보관에 더 신경 쓰는 아름 씨? 그런데 가만 보니 껍질을 까지 않고 자르는데 사과는 꼭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그녀의 비결. 아이들의 간식 역시 사과다. 비타민이 풍부해 아이들 성장에 더 좋다는데 사과 맛있어, 엄마. 그런데 비결이라고 하기엔 너무 평범하다. 저만의 사과가 또 있어요. 또 다른 사과가 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풋사과? 풋사과라고 불리는 미숙 사과에는 일반 사과보다 10배나 많은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는데 사과에서 추출한 폴리페놀 성분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지방 면적을 줄여주며 지방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의 수치를 증가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우르솔산이 근육과 갈색 지방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활성화해 비만을 줄여주며 지방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됐다. 사과 껍질을 먹음으로써 살 빼주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했던 것. 풋사과를 즐기는 아름 씨만의 특별한 비결은 바로 풋사과 얼음을 만들어 먹는 것. 풋사과를 오래 두고 먹는 그녀만의 아이디어다. 풋사과 얼음만 있으면 든든하다는데
풋사과를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녀의 동안 비결이라는 풋사과 껍질팩. 플레인 요거트에 풋사과 껍질가루를 듬뿍 넣고 잘 저어주면 42세 그녀를 20대 동안 피부로 만들어준 풋사과 껍질팩 완성. 돈과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아름시반의 풋사과 껍질팩. 15분 투자로 환해지는 피부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그녀의 피부 나이도 20대일까? 아름 씨와 함께 피부과를 찾아갔는데 사과를 먹고 바르기까지 하는 그녀. 그녀의 피부 나이가 궁금하다. 과연 피부 나이 측정 검사 결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주름, 모공, 색소 침착, 탄력도, 유수분 밸런스 모두 굉장히 30대 초반에 가까운 결과가 나와서 진정 동안 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세 아름 씨의 피부 나이는 무려 8살이나 어린 34세. 피부 수분도와 탄력도 역시 20대보다 월등히 좋은 상태로 나타났다. 젊음과 또 저의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과는 평생 먹을 거예요. 살찌는 몸을 살찌지 않는 몸으로 바꾼 분들의 비결. 네. 바로 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껍질에 살찌지 않는 비결이 숨어 있었어요. 자, 여기 눈에 띄는 껍질이 하나 있죠. 예, 저는 저 계피인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바로 두충나무의 껍질이에요. 네, 두충은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 그리고 저도 임상에서 많이 쓰는 한약재예요. 두충은 보간신한다고 해서요. 한약에서 간과 신장이 하는 역할은 근육과 비뇨 생식기를 관장하는 거거든요. 두충이 바로 근골격계를 강화시켜줘요. 근데 오늘 주제가 비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두충이 나왔을까요? 글쎄요. 갈색이라서. 그걸 저한테 여쭤보나요? 아, 갈색 지방이니까 갈색이다. 놀라운 연결력. 자, 예. 두충은요, 제가 아까 네. 노폐물을 제거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습담이나 어혈을 제거해줘서 지방 대사를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쌓인다든가 이런 걸 줄여주게 되는데, 실제로 또 최근에 연구를 보면 네. 이 두충에는 카테킨 성분이 많아요. 카테킨은 이 카테킨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지방을 태워서 열로 태워 없애주는 아디포넥틴이라는 좋은 착한 호르몬이 있거든요. 네. 이 아디포넥틴의 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카테킨인데 두충나무 껍질에는 이게 아주 잘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보니까 네, 바로 풋사과인데요. 네. 풋사과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자주 먹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 사과를 먹고 왔어요. 근데 저는 빨간 사과보다 이렇게 네. 초록색 사과, 풋사과를 좋아하는데 예. 좋아해요, 원래? 네, 원래 좋아해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안 익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풋사과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 덜 익었다는 얘기잖아요. 풋사과가 원래 일반 사과보다는 좀 더 뜰은 맛이 나잖아요. 이 사과에는 특히 약간 떫죠? 껍질에 이게 예. 작아서 그런가? 짧죠? 아, 이거 감이랑 비슷하네. 감, 떫은 감 뭐. 떫은 감 나죠. 떫은 감이랑. 근데 이걸 꼭 떫은 거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과에는 보통 폴리페놀이라고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네.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비만을 억제하기도 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고요. 성인병을 예방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데 특히 풋사과는요. 일반 사과에 비해서 이 폴리페놀 함량이 10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혜경 선생님 말씀하신 그 폴리페놀이라는 좋은 항산화 물질 중에서 떫은 맛을 내는 탄닌과 루틴 같은 것들이 바로 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들이 우리 몸에서 지방 대사에도 더 도움을 주기 때문에 몸에 좋은 것이 쓴 게 아니고 떫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럼 떫은 맛, 떫은 감도 그러면 도움이 돼요? 떫은 탄닌 감도? 성분, 탄닌 성분이 많죠. 이 원장님, 그 앞에 있는 거는 뭐예요? 그 갈색. 이거는 원장님 스타킹 색깔이랑 똑같은 색깔이요? 네, 제가 맞춰서 갖고 왔는데요. 뭐예요? 자, 이거는요, 네. 사과 껍질을 우리가 왜 껍질만 먹기가 아무래도 맛 때문에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껍질을 말려서 갈아서 만든 가루로 탄 차예요. 가루요? 그러니까 사과 껍질 차라고 하면 될까요? 네, 맛이 어떤지 한번 예. 볼게요. 맛이 굉장히 궁금해요. 색깔은 약간 그 수정과 색깔이거든요. 이걸 타서 드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사과 껍질에 이것도 말려서 가루를 만들면 농축이 돼요. 네. 그러면 탄닌 성분도 농축이 되기 때문에 좀 지금 떫어요? 이 정도 색깔이 날 정도면 굉장히 떫거든요.
지금 조 원장님, 조 원장님 표정이 굉장히 신랄했어요. 표정 관리를 했는데. 네. 약간 사과 파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 이 색깔을 보는 순간에 알았는데 향이 아주 농축이 되니까 많이 떫어지는 거죠. 자, 2016년 새해에도요, 20인의 체험은 계속될 텐데요. 새해를 맞아 살 빼기를 결심한 20인의 지방단. 자, 그들의 색다른 체험이 지금 시작됩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중년 여성들에게 인기 만점인 운동 볼링. 가사 스트레스까지 스트라이크? 그런데 기껏 열심히 운동하고 먹는다? 게다가 전부 달달하고 열량 높은 음식들 뿐. 운동하러 왔으면 운동만 해야지 이렇게 먹으면 살 안 빠지잖아요. 그거 틀려요. 맞아요. 살찌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식품 소모해서 재미로 먹는 거니까 살찌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재밌게 먹으면 살찌지 않는다는 주부들. 하지만 두둑한 뱃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건강상태 긴급 점검. 체지방 검사부터 활성산소 검사까지 진행. 검사 결과 볼링회원 대부분은 과체중. 활성산소 수치도 정상보다 높은 상태. 결과를 듣고 놀라는 주부들. 한숨이 절로 나온다. 작년보다 한 15kg. 작년에 뺐는데 올해 또 그렇게 쪘어요. 요요와 이별하는 법은? 배구라는 사람은 모두 날씬하다? 통편 스파이크. 그런데 아니 뭐가 이렇게 출렁입니까? 출렁출렁 춤추는 뱃살? 그러고 보니 뱃살이 두둑한 분들이 여기저기? 배구 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한 10년 됐습니다. 10년이나요? 근데 왜 그 배는 남산만 하신가요? 입니다. 그래도 안에 왕자 있습니다. 왕자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와. 뱃살은 왕창 나오셨네요. 배구 동호회도 체지방 검사부터 활성산소 검사까지 완료. 모든 것이 표준 범위를 넘긴 심각한 상태. 게다가 정상보다 6배나 높은 활성산소 수치까지. 매우 높으면 제일 안 좋은 거. 금방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가가야 됩니다. 장가도 못 갔는데 어쩜 좋나요? 배구 동호회 회원 대부분 과체중인 상태. 게다가 활성산소 수치가 3,200, 4,358, 1,560 FP로 심각하게 높은 상태다.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이 된다면 몸에 산화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화작용이 일어남으로 해서 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변성이 올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차후에 여러 가지 질환으로 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도축나무 껍질차 체험관, 15도 어깨운동 체험관, 붓사가 체험관 총 3가지 체험군으로 나누어 체험 시작! 아, 상하 다이어트? 하루에 몇 개 주세요? 하루에 2개 정도. 좀 마셔. 도축나무 껍질차를 손자와도 함께. 우리 아기는 수화 비만에서 탈출시키고 저는 활성산소 내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겠습니다. 작심삼일타파 체험 PD가 나섰다. 아무리 배를 눌러도 묵묵부답인데.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네, 닥터집하고에서 나온 PD입니다. 네. 네, 선생님. 지금 되게 찾아뵀는데 안 계신 것 같아서요. 혹시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산속에 민요 연습하러 공부하러 왔어요. 산이요? 네네. 체험단을 만나기 위해 어디든 간다. 오르고 또 오르고 산까지 찾아간 제작진. 체험 PD의 새해 시작부터 고생이 많다. 그런데 이때 제작진 귀에 들리는 구성진 미녀 한 자락 소리를 따라가 보니 저 멀리 정말 산속에서 미녀를 부르고 있는 체험단 박정수 씨 발견. 그녀는 보내온 영상에서처럼 체험을 잘하고 있을까? 그녀를 지켜보기로 했는데 끊이지 않는 미녀 연습. 그러나 미녀 연습 중간중간에도 도축나무 껍질차를 마시는 정수 씨. 체험 확인 완료.
다른 뭐 차 종류 그런 제가 커피 녹차 먹는데 그런 차보다 훨씬 맛이가 수월하고 맛이 있네요. 생각에 기분에 살이 쪽쪽 빠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체험단을 만나러 간 이곳. 영하의 추운 날씨에 사람들 모두 두꺼운 옷차림인데 이때 꽁꽁 싸맨 채 공원에 온 사람들 사이로 준기 씨 발견. 그런데 갑자기 입고 온 겉옷을 벗는다? 심지어 이 추위에 반소매 옷차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날씨 추운데 무슨 일이세요? 아, 지금 말시키지 마세요. 운동해야 되니까. 살 빼야 돼요. 아니, 저 뭐 여쭤보려고 왔는데. 5분만 기다려주세요. 갈색 지방을 만들기 위해 추위 속에서 15분 어깨 운동을 하는데 5분이 50분처럼 느껴지는 추위였다. 매일 꾸준히 추운 날씨, 최고 추운 날씨만 찾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험 이후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뱃살을 자신있게 공개.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운동 꾸준히 해서 뱃살을 홀쭉하게 빼서 꼭 장가 가겠습니다. 강서구의 한 동네 슈퍼 CCTV 영상에서 익숙한 저분은 지난 4일간 꾸준히 사과를 사갔다는 체험단 안미옥 씨. 아니, 장은 자주 가가는데 요즘은 사과를 이렇게 주로 사가시더라고요. 뭐 하려고 그러는지 확실히는 얘기 안 해요. 장을 보고 나온 미옥 씨 오른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사과? 저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풋사과 체험단을 급습한 제작진. 지금 슈퍼에서 사과를 이렇게 사왔어요. 뭐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체지방률도 높다고 하지. 아이고 활성 수치인지 뭐 활성 산소 수치인지 그것도 높다고 하죠. 그래서 많이 먹고 있어요. 이거 다 하루에 먹을 거예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손에서 사과를 놓지 않는 미옥 씨. 집에 돌아오자마자 또 사과. 그런데 사과 깎는 솜씨가 영? 껍질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데요. 껍질이 그렇게 몸이 좋다고 해서 좀 모양은 이상하지만 좀 굵게 깎았습니다. 아, 그럼 원래 잘 자르세요? 아, 그럼요. 껍질만큼은 아이들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미옥 씨. 사과를 먹기 힘들 때는 풋사과 추출물을 먹는 것으로 대신한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사과도 잘 먹고 해갖고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맛이 조금 맵긴 한데 이게 피부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줄 알아서 요즘 계속 먹고 있어요. 덕순 씨는 떨궈서 먹기 힘든 풋사과 대신 풋사과 추출물을 섭취. 10일간의 체험 끝! 과연 그 결과는? 체지방, 활성산소, 혈액 검사까지 다시 진행. 과연 23일의 체험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도충나무 껍질을 마신 정수 씨, 활성산소 수치 정상. 집어도 어깨 운동을 한 준기 씨, 체지방률 2.1% 감소. 풋사과를 먹은 미옥 씨, 체지방률 무려 3.1% 감소. 게다가 활성산소 수치가 크게 감소해 정상 판정. 이 체험들을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도 더불어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지바고 신년 프로젝트 살찌는 몸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2016년도에도 닥터지바고는 계속됩니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쳐줄 닥터지바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면역력이 쉽게 떨어지는 춥고 건조한 겨울 날씨. 당신의 폐 건강이 위험하다. 기침이 심해지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폐렴이다. 폐질환을 감기로 오인해 질환을 키우는 경우도 다반사. 감기로 착각하고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폐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폐 질환으로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던 가수 윤환기 씨의 특별한 건강 비법은 다음 주 닥터지바고에서 공개합니다.